네, 앞서서 알파벳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알파벳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구글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플랫폼 기업을 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기업은 다 아실 거예요. 네이버 네. 말씀을 좀 들어가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검색 기반의 이 광고에 대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얘기한 종목처럼 이제 어떤 핀테크, AI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어떤 신사업 쪽에서의 부각이 더 많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우선 지금 네이버의 어떤 회원 다 거의 대부분 회원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4천만 명 이상의 네. 회원을 기반으로 한 이 검색 광고 산업을 이제 AI와 핀테크로 연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풍부한 어떤 고객층 확보가 저는 네이버가 다른 이제 신사업 진출했을 때 가장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올해 7월에 공개될 서치 GPT 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AI 서비스와 또 여기에 관련된 어떤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2분기의 실적의 반등이 기대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서치 GPT를 시작으로 한 이 하반기 실적을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커머스 사업과 또 핀테크 이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 매출에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되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주가에 아직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은 2분기 때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2분기에는 저희가 좀 주가의 탄력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최근에 좀 하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 24만 원까지 제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22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결국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본다고 하더라도 22만 원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20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네이버 22만 원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16만 원 제시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의 국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한 지아이테크 정규장 6% 상승 후에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T로보틱스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공시로 시간외 상한가 찍었고요. 미국 협동 로봇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규장 종료 후 5%대 추가 상승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2.3배 뛴 LX 하우시스 시간외에서 상승했고요. 에코프로가 이끈 어제 코스닥의 반등이었는데요. 에코프로 정규장에서 18% 상승, 시간외에서 3% 넘게 질주했습니다.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봐야 되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올해 1분기 때 좀 핫했지만은 이 3월 어떤 중순을 중심으로 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로봇 관련주도 이제 슬림한 종목들을 이제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대기업 어제도 이제 LG전자 여러 가지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 대기업이 협업을 하거나 지분을 매수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결론 이 지분을 인수한다는 부분은 결론은 이제 대기업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관된 이 로봇 관련주들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대기업과 협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용이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떤 협동 로봇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양사 어떤 기술 협력을 통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계속 이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주가가 지금 뭐 한 달째 좀 약간의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다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여력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좀 보는 것보다도 좀 시간을 지켜봐야겠지만은 이제는 좀 그 조정이 마무리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많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손절가는 9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9만 원 로보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차 목표가 11만 원. 11만 1,000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절가 9만 원으로 제시된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엔지니어링 YOY 기준 매출 17% 상승, 영업이익 29% 증가한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16일째 담아갑니다.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이 되는 SKC 외국인 수급 13일 연속 유입됐고요. 1분기 흑자 전환한 현대제철은 9일 연속 담았습니다. 가전사업 영업이익 1조 돌파한 LG전자도 외국인 닷새째 순매수했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이달 초 7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한 SK네트워크스 기관이 장장 45일째 담고 있습니다. 동아 엘텍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올랐고요. 기관 열흘째 담고 있는 LIG 넥스원 어제 실적 발표에서 매출 YOY 28% 증가, 영업이익 35%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관 닷새째 순매수한 LG 이노텍 매출액은 YOY 1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60%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닷새째 기관이 담고 있는 LG생활건강은 매출 2% 증가, 영업이익 16% 감소한 것으로 어제 발표됐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 어느 종목 살펴볼까요? LG전자 먼저 LG전자, 말씀을 네. 드려야 될 텐데, 우선 2분기 때 이 클린 가전이라고 하죠. 이 미세먼지도 심했었고 황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기청정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클린 가전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전 쪽에서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PBR 여러 가지 이 가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LG전자가 저평가 구간에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10년 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PBR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현재 수준이 0.92배로 1배 이하,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PBR이 1배 초반대였던 이 가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0.9배의 이 PBR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평가 수준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해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유럽 쪽에서의 가전 판매 부분이 작년 12월부터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도 뭐 출하량이나 어떤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쪽에서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상향 추세가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는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의 영업이익은 이 가전 쪽의 실적 호조 영향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과정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올해 가전 실적 사상 최대 전망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12만 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12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뭐 LG전자의
뭐 저평가라고 하지만 실적의 질이 본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수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인 보유 또 매수 관점 유지하는 게 맞는 LG전자 1차 목표가를 12만 원, 또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도 꼽아 주시죠. LG생활건강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우선 LG생활건강 역시 뭐 중국 쪽에서의 입국자 수는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1분기가 굉장히 좀 500% 이상 늘어나는데 그건 당연하다는 추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이 다른 뭐 경쟁사라기보다도 이 화장품 업종에서 이 탑픽 두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과 대비했을 때도 이 면세점 매출액은 훨씬 좀 면세점 매출액은 훨씬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네네. 있거든요. 그는 그 전부터 코로나 전부터도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보다 이 면세점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LG생활건강은 이제 중국인 어떤 그 수요 중국의 관광객 수요 부분을 그대로 실적을 가장 먼저 낼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제 LG생활건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중국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도 회복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GDP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투자, 생산 부분은 제한적인 상승세지만은 이 소비 쪽에서의 GDP 그 소비 부분 쪽에서의 상승 부분은 10% 이상 올랐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중국의 GDP에 그 좋게 만들어준 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서도 LG생활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LG생활건강은 뭐 다른 화장품 기업 대비해서 좋은 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 부분도 지금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리스크에 대한 중국과 또 이제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다른 화장품 업종 그 기업들 대비해서도 좀 낮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바로 이제 LG생활건강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쪽 수요 회복 예상에 대한 부분으로 LG생건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립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좀 69만 원을 좀 10% 가격으로 해서 69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55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1차적인 목표가를 돌파했을 땐 추가적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네, LG생활건강 1차 목표가로 6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터치하면 추가적인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반가운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인님께서 저희 채팅창으로 주신 질문인데요. 삼중이가 이번에 5,920원 넘을 수 있을까요? 삼중이가 삼성중공업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의 이 올해 수주 목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벌써 지금 1분기 때 벌써 27%까지 달성을 했어요. 네네. 원래 올해 삼성중공업의 이 목표 어떤 수주액 같은 경우가 지금 94억 달러인데 벌써 25억 달러를 특히 이제 LNG 선 중심으로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불안했을 때도 꿋꿋이 버티고 계단주 잘 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그 보유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다른 조선업종 대비해서도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재무 구조 개선된다는 점에서 보유 계속 해보시라는 추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또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상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